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병 방지 프로젝트 사회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체화된 내용,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쉬운 내용으로 이론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회행동의 기본 원리, 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또래고 가족이고 심지어 동기인데 왜 어떤 사람은 1번을 찍고 어떤 사람은 2번을 찍게 되느냐는 부분인 거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의 갈등이,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라 분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만 자, 여기에 관한 설득과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쪽 사람들을 좀 더 덜 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의 기본 원리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사회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상정을 해봅시다. 둘 다 똑같은 나이고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 동창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뭐 가정 수준을 비롯해서 뭐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을 거의 한 레벨에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가 되고 한 사람은 국짐 지지자가 되느냐, 요거를 비교적인 예외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인간은 처음에 내면의 동기, 그러니까 내 자신의 동기부여 여부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내가 충동적인 것 같지만 이건 이미 그 사람이 학습해왔고 그 사람이 취해왔던,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동기에 의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할 거야,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예술을 할 거야, 이런 것 자체가 따져보면 그 사람이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한 동기부여를 어디선가 받은 겁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받았던, 아니면 자기가 즐겨보던 유튜버에서 받았던, 아니면 주변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받았던 어떠한 동기를 가지게 된 거고, 나는 지금부터 이걸 해야지 라고 판단했을 때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부모님의 보호와 가족들 안에서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 교육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받았던 다양한 영향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자 자기 직업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다 그래서 대학 진학부터 좀 달라지겠군요. 왜냐면 대학 진학의 학과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평상적인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학과 직업과 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문과를 가고, 어떤 사람은 이과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봐봐요. 그러니까 19살 때까지는 거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목표가 설정되고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한 사회 행동의 1단계는 뭐냐면 유대에 대한 형성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즉,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의 학칙을 지킵니다. 그 안에서 동아리에 들어가고 동아리 학칙을 지키고 교수님과 또는 그 동료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면서 일종의 조직 안에 소속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조직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조직하고 나 개인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행사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수련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10시부터 수업할게 나 바쁜데 11시부터 하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걸 반사회적인 거지. 사이코패스인 거지. 그 자격이 없어도 출마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는 사이코패스라고. 네.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9시까지 출근해 그랬는데 나 피곤해. 11시부터 나 7시까지 근무할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조직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직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이걸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웬만큼 회사의 직원이 됐어. 사람들도 나를 기억해주고 선후배 관계가 생긴 거죠. 이랬을 때는 나 이외에 다른 타인, 그 조직의 구성원하고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복제가 일어나죠.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이 하고 있는 규범과 룰에 자기 자신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 같으면 학교를 간 A라는 친구는 동아리복을 맞춰 입죠. 걔들이 많이 읽는 책을 같이 읽고 걔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근무복을 입고 회사 안에서의 쓰여지고 있는 각종 용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내규를 지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친해진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가면서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했을 때 이제 걔 중에 저는 따로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따라가서 중식집에 가면 중식집 요리를 같이 먹는단 말이야. 그게 사회적 관계와 유대를 얻는 방법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해졌어. 같은 레벨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반장이 되고 싶고 과장이 되고 싶고 먼저 승진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고 이러한 욕망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내가 과장이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과도할이 많지 내 조직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왜냐면 난 성공했거든. 분명히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똑같은 사원으로 출발했으나 난 이제 과장이야. 난 이제 사장이야. 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한 그 보호 본능, 조직을 지키기 위한 욕구가 강력해진다는 거죠. 이런 강력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 조직하고 똑같은 조직들을 복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 과장이야. 근데 내가 김 과장인데 내 밑에 있는 후임이 됐든 내 선배가 됐든 누군가 또 다른 박 과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갖고 동등한 조직의 분열을 만드는 거죠. 왜?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동참해줄 동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평사원에서 동지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다시 또 분열을 해갖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 되면 부장들끼리 모일 거고 이사가 되면 이사들끼리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개인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원이 거대한 조직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조직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장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취를 얻어가는 과정 중에 물론 모두가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욕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장 대 과장의 만남이 있고 나보다 윗사람의 만남이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마인드와 행동 패턴이 있는 거고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마인드와 행동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됐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한 15년, 20년쯤 지난 두 친구가 따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사고의 인식 방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야 동창이다. 아우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 요새 돈 벌었다면서. 벤츠 타고 다니니까 좋다야 하지만 이미 그런 자체는 서로 이렇게 던져주는 무심한 말일 뿐이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조직, 자신이 안고 가고 있는 그 조직 안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정치적인 성향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정치적인 성향이 시작될 때는 자신이 정치 성향이 있는지 몰라요. 우연히 옆집 아줌마를 만납니다. 옆집 아줌마를 만나가고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을 치는 사람 중에 이직이 있는 거야.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자가 있어.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하고 밥도 좀 사줘 가면서 고스톱 판을 열죠. 그럼 거기 가서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갈등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직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화가 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유대를 끌어나가는 과정 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랑 더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사람 집으로 안 가고 자기 집에다 그 사람을 모읍니다. 있던 사람들. 이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한번 치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고스톱을 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집에서 이 윤석열에 대한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도 복제가 돼갖고 똑같이 윤석열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저쪽 집에서 있던 사람이 안 왔어. 사람이 모질해. 그럼 새로운 사람 하나 끌어들이죠. 옆집 할머니를. 내 집 옆에 있는 할머니를 하나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섞이면서 이직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이 할머니들을 6, 7명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직 중에 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장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생겨. 왜냐면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 이 새끼 알고 보니 나쁜 새끼들만 그래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게 복제가 된 겁니다, 조직이. 복제가 된 상황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동네 이장이 광화문에 저길 나가는데, 시위를 나가는데, 아줌마들 너댓 명 데리고 나오면, 아줌마들은 5만원 주고 나한테는 특별히 두당 2만원씩을 더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욕구를 받았을 때, 이걸 통해갖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일종의 모집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태극기 부대의 모집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공동의 이익이에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기도 하지만 내가 탄탄히 쥐고 있는 우리 고스톱 모임의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거야. 왜? 공돈 5만 원씩 줄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여사님이 모아오신 분들이 20명, 30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장을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들 끌고 가갖고 저쪽에 가갖고 시위를 이렇게 하고 오시면 프레카드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오시면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또 제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 안에서 승진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고스톱을 치러 간 이 시작이 그 멤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내 자신이 갈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맞는 애가 아니야. 마누라를 저런 애를 끼고 사는 놈이 정상일 리가 없어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점점 자기가 장점만 보고 단점은 안 보는 단계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 행동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행동은 어디서든 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교회에 다녀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되는 사람 또는 빤스 목사의 신도가 되는 사람들도 그 시작은 그 사람이 타고난 신앙심이 강하거나 그 사람의 뭐 교주의 교리나 이게 높아서 된 게 아니야. 이런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습득하게 되고 그 습득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스스로의 자의식을 그쪽에서 몰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직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러한 조직에 드러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직이 사회적으로 계속 파생을 하게 돼요. 계속 자기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조직화되고 역할들이 커지죠. 사람이 처음에 1000명 모였다가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운영되는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득들이 훨씬 커지거든요. 정치인들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업인들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야말로 헌금을 해라. 이 헌금은 우리 조직을 위한 거고 너의 미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 가지고 헌금도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내가 주변에 지금까지 소속돼 있었던 이 사람들을 잃는다고 하는 공포가 사회심리학에 굉장히 큰 거예요. 즉 인간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게 아닌 것으로 스스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내 주변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활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러한 단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사고가 변한다고 한다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니들이 당하고 있잖아. 이거 이래면 우리나라가 망해 그래도 그거는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속해 있는 조직, 자기 속해 있는 유대감, 연대감을 인간은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라고 말한다고 하면 물론 그건 아니에요.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꿔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 사람들한테 통제되지 않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기 판단 능력을 또는 지금 뭔가 얽매여 있는 사고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미디어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는 거, 그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통제하죠. 야, 저기 저 진보 유튜버들 빨갱이 새끼들 유튜브 절대 보지 마. 걔네들 카톡도 받지 마. 그런 놈 있으면 전화도 하지 마. 아니 실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걔들한테. 아 그래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조직 안에서도 그거 뭐 이렇다는데 한 게 아이고 그거 그 새끼들 다 조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빨갱이들 다 거짓말이야. 라고 자꾸 그거를 조직 안에서 재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쪽이 더 빨갱이 같은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즉 종교 조직과 검찰 조직과 뭐 언론 조직들은
윤석열을 도구로, 윤석열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걔랑 손을 잡은 거야. 근데 윤석열이 자기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자기의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고 훨씬 실망스러운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윤석열의 헛발이 계속되게 되면 스스로의 자기 조직이 무너집니다. 내부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거나 이 정권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위 개념이 아니야. 신천지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신천지가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이 도구가 결과가 안 나오면 손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윤석열로 갈아타지 않으면 이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같은 존재는 극악의 빌런이긴 하지만 저들한테는 내부의 독 같은 거예요.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세기에 나오기 힘든 정말 엄청난 독립적인 빌런입니다. 어떠한 세력하고도 손잡지 않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나는 이런 인간의 민주당에 안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크고 있지. 크고 있지만 얘는 우리의 경험상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내일은 뭐냐면 자, 이러한 사람들 이미 이제 쩔어버린 거야. 이 사회적으로 분리돼 버렸고 이직이 돼 버렸어. 그리고 이대남이 돼 버린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공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저것도 일종의 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교리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일배를 관리하는 어찌 보면 이게 다 종교에서 나온 거야. 지난 1500년, 2000년 동안 단련해온 종교에서 나온 이러한 방식의 세뇌가 지금의 사회 현상을 만들고 이게 이제 너무 커져갖고 심지어 얘네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0.7%의 숫자적 우위를 뒤집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 사회적 안에서의 행동 판단의 기준은 다수한테 쏠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럼 그 다수를 회복하기 위한 저 사람들의 정신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인지적 단계의 조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거는 사회 행동이었고, 이제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잖아. 사회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왜 저들이 이직이 됐고, 왜 교인이 됐고, 왜 일배가 됐는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이해 부분에서 가장 상충하는 건 뭐냐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 이러한 세뇌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인간도 이거를 탈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외부적 상황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내일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